원불교 여성회가 전국 회장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전국 회장단 훈련에서는 원불교 여성회의 살림 리더십을 통해 교구별로 특화 사업을 발굴하자는 실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강남교당에서 진행된 원불교 여성회 전국 회장단 훈련에 참여한 여성회 임원들은 원기 103년의 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박성현 지도교무는 일원상기를 높이 들고 세계를 향하자는 주제로 강연하며 원불교 여성회가 창립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등, 환경, 통일, 종교연합의 4대 운동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4대 운동의 실천을 위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 정신을 바탕으로 속 깊은 마음 공부와 신심, 공심, 공부심을 기우는 기초공사를 튼실히 하자고 설법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성회 전국 회장단 훈련에서는 원불교 여성회의 살림 리더십을 활용해 회원들의 잠재적 역량을 끌어내자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정선 홍보본과장의 강의에서는 위대한 꿈을 키우자, 실력과 덕을 기르자, 어디에서나 주인이 되자,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봉사는 나를 리더로 키운다, 말과 행동을 같게 하라는 살림 리더십의 6가지 강령이 제시되기도 했고, 인류를 평등 세상으로 만드는 사요의 실천 조직으로서 원불교 여성회의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원불교 여성회는 한겨레 학교 탈북 청소년 결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각 교구별로 군교합협회와 교도소협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교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안부 희생 소녀들을 위한 천도제를 올리는 등 여성회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더욱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이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원기 70년 원광상사의 의식부로부터 출발한 원광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원광대학병원의 권역외상응급센터의 건립으로 인해 잠시 휴업하기도 했지만 신축 건물을 마련해 마침내 이안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하나, 둘, 셋. 2월 26일 신축 이전 봉안 개원식을 가진 원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은 전체 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500여 대의 주차장이 확보돼 조문객들의 방문이 용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원광대학병원 장례식장 안훈 대표는 원광대학교 권역외상응급센터의 건립으로 휴업했던 5개월간 전 직원이 친절하고 투명한 장례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안 신축 개원 과정을 보고했습니다. 원광대학교 김도종 총장은 축사를 통해 원광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신축 개원은 원광학원과 병원, 교단 관계자들의 정성으로 이뤄진 합력의 결실이라고 감사를 전하며 영적 관심이 높아진 우리 사회에 죽음과 생명 존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크게 공헌하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염원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고 원광대학교 병원 최두영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한은숙 교정원장은 설법을 통해 생사는 자연의 공도이나 천도의식은 고귀한 불공으로 사별의 아픔을 지극한 예로서 모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원광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진급하는 장례식장으로서 신뢰받는 장례시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광 어린이집의 이맘때는 한 해의 학업을 마무리하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원아들과 마음 공부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왔던 원광 어린이집에서는 한 해의 마음 공부를 종합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발표하는 행사들이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제주교구 애월 원광 어린이집의 마음 공부 페스티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월교당의 모인조 교무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주교구 애월교당과 애월 원광 어린이집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애월교당은
제주교구 연원으로 세워진 교당이고요. 순수하게 제주교구 교도님들이 자력으로 지어진 교당이라서 제주 지역의 교도님들의 애정이 남다른 교당입니다. 원기 63년, 그러니까 1978년에 이명선 초대 교무님께서 부임하셔서 교화를 하시다가 2년 후쯤 1980년에 원강 새마을 유아원을 인가받아서 현재 38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그때 당시 원불교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그러니까 새마을 유아원 인가를 원불교에서 최초로 인가를 받은 의미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네,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교구 애월 원광 어린이집에서는 마음공부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나요? 저희가 1년 동안 아이들하고 마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일기로 썼던 것들을 전시하는 행사예요. 이 행사 과정에서 보면 부모님, 선생님, 가족들이 아이들의 일기를 읽고 포스트잇에 감정을 적어서 아이들의 일기에 그림 일기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가족들은 일기 감정을 처음으로 해보고 아이들은 가족들한테 일기 감정을 받아보는 기획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일기 감정을 하면서 가족들은 아이들 마음을 알고 공감해 주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가 아이들이 1년 동안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글로 써서 소망상자라는 곳에 모아두었거든요. 1년 동안 모아뒀던 기도문을 부모님들께서 이제 전달해주는 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소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 부모님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면서 엄마 아빠 같이 보면서 울고 또 어떤 어머님은 집에 가셔서 펑펑 우셨다 그래요. 그 1년 동안 우리 아이의 그 소망을 읽으면서. 이번 행사가 이렇게 아이를 아기다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들께서 이게 아기가 아니라 정말 똑같은 존재로 마음으로 만나게 되어가지고 어머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아이들한테 많이 배워간다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월 원광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그림 일기를 통해 학부모님들까지 더 깊은 마음 공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실제로 애월 원광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마음 공부를 지도하나요? 사실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훈련법, 일기법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좀 난감할 수 있지만 유아에 맞게 교육과정을 좀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과 만나서 마음 공부를 했거든요. 키워드 핵심 내용은 답이 없는 마음 공부.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문답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마음 공부를 지도하는 교무님이나 선생님은 아이들이 마음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같이 기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이 그림 일기로 차곡차곡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림 일기를 쓰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흐린 날이 있고 밝은 날이 있다. 마음나시 스티커도 붙여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면 내 마음이 기쁘다 하면 기쁘다를 붙이고 또 화가 나요 하면 화나는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런 연습을 매일매일 하면서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을 살피는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나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주제에 맞는 마음 바라보기 연습했던 거를 그림 일기를 통해서 그리고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밥 먹고 놀고 공부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친구들 경계가 일어났구나. 경계가 일어날 때 마음이 어때? 이런 질문들이 저희가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챙겨주는 생활을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원의 아이들의 일기도 편안하게 나오고 마음에 대한 어떤 인터뷰도 정말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주교구 애월 원광 어린이집은 마음 공부 페스티벌을 끝으로 졸업식을 갖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다음 학기의 마음 공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사람 농사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모두가 부처님을 확인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이거든요. 거창하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아이들하고 같이 마음 공부했던 것을 꾸준히 한 번 더 해보고 이제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고 봤으니 그러면 친구 마음은 어떨까 하고 친구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은 학부모님하고 저 원장하고 책 미팅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그림 일기를 보시고 나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학부모님들과 함께도 그 마음 그림 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단 가족 모두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공부를 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제주교구 애월 원광어린이집의 그림일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마음이 학부모님들께 전달되고 그 마음으로 가족 전체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행복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애월 원광어린이집에 더 많은 행복한 이야기가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교구 송천교당이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함께 통일법회를 열었습니다. 송천교당의 통일법회는 새터민 가족과 청소년들이 우리 안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개최됐습니다. 송천교당의 통일법회는 한겨레 중고등학교 신영윤 교감과 법당 교무 7명의 새터민 청소년을 초대해 열렸습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을 기점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평화의 기운이 남북 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송천교당의 통일법회에서는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통일 장학금을 수여했고 12명의 학생과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새터민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 내리도록 하자는 뜻의 교도들이 감응함으로써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는 한겨레 중고등학교 신영윤 교감이 통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설교했고 7명 새터민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들은 후 평소 교도들이 궁금해하던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송천교당은 연고가 없는 새터민 학생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학교의 방학기간과 휴일에 송천교당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거진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 세상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불교 본공회가 포항 지진 피해 현장 복구에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원불교 본공회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시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주민이 가장 많았던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천막을 설치하고 부식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심리상담 치료까지 제공했습니다. 한결같은 서원과 혈심으로 교단을 위해 헌신하신 선진님들의 퇴임을 봉고하는 원기 103년 퇴임 봉고식이 3월 14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봉행됩니다. 올해 퇴임하는 원불교 성직자는 덕무 4분, 교무 35분 등 총 39분입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는 원불교 문화예술 서포터즈 2기를 3월 16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SNS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거나 글쓰기, 사진, 동영상 촬영 제작에 관심이 있는 교도들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불교 문화사회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점은 권혜미 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